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가내수공업 자료로 문을 열겠습니다. 재미로 한번 통계 함께 보시죠. 시장은 계절성을 띱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통계적으로 그 상승과 하락 수치가 집계가 되는데요.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 기준으로 1950년에서 작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이 검은 막대가 평균 중간값이고요. 이게 10년 전까지의 데이터인데 확실히 7월 데이터가 양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8월 들어서는 사실 이제 둔화폭이 감지됐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땠을까요? 1990년부터 2020년 코스피 평균 자료입니다. 가내수공업 작업을 좀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월 휴가가 가장 좋지만 7월도 그동안의 데이터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8월 들어서는 좀 아쉬운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월별은 어땠을까요? 월별로 다시 좀 최근 데이터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자료인데 지난달의 상승폭이 2020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의 데이터인데요. 지난달 5.1% 상승하면서 2020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연속적인 통계상으로는 기대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코스피가 5% 이상 상승한 사례 2010년 이후 총 14차례 됩니다. 평균 상승률은 8.1%가 되는데요. 통상 이렇게 큰 상승폭을 시현한 그 다음 달까지는 일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승폭이 그 전만큼 크진 않지만 평균 데이터로 그 차월 확인해 보시면 1.9%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한 4차례 정도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계절성으로 봤을 때는 기대의 눈높이가 낮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연속성의 통계로서는 여전히 좀 기대를 갖게 만드는 수치입니다. 참고해 보시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3거래일 뜨거운 상승을 뒤로 하고 마이너스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 단기 급등한 것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정도로 볼 수 있는 약보한 마감입니다. 그래서 숨고르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만 이 주변 데이터를 보시면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제 중국의 경제 지표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밤 미국의 경제 지표 추가됐습니다. 해석이 엇갈리는데 잠시 후에 그 부분은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경제 상황 잘 버텨줄 수 있을까 가뜩이나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화의 가치는 약간 꺾이는 모습 여전히 이어가는 상황이었고요.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브렌트 유가까지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제 $100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보시면 단기물은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이 되지만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더욱더 포괄적으로 포함시킨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10년물이 그런데요. 10년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데이터 보시면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꺾이고 있다는 점은 신경 쓰이긴 합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이제는 2.6% 아래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지표 7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확정치가 52.8이었는데요. 예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단 괜찮구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수치가 이렇게 꺾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것의 기준선이 50입니다. 50을 기준으로 그 위로 위치해 있으면 경기의 확장 국면을 의미하고 그 아래로 가면 경기의 위축 국면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기준선 상회에 있기 때문에 확장이구나라는 관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 매도 물량이 제한된 부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 항목 보시면 조금 신경 쓰이는 데이터가 있긴 있습니다. 신규 주문 이전보다 떨어졌고요.
떨어졌고요. 생산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제조업 경기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공급자 인도 떨어졌고 재고는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재고는 쌓이고 공급 인도는 축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세부 항목 데이터는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경기에 대한 경계 심리는 늦출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수치가 GDP 나우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수치는 3분기 GDP 기대치 2.1% 플러스였는데 오늘 새벽에 제조업 지수를 반영시켜서 다시 고시된 것은 떨어졌습니다. 1.3%로 재공시가 됐습니다. 다음 업데이트는 현재 시간 8월 4일인데 나오는 수치 계속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장 특히 아시아권 걱정되는 포인트가 하나 간밤 추가됐죠. 시장 상승의 제동을 건 이유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우려감. 대치 상황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결국 갈 것으로 점쳐진다는 보도가 간밤 외신을 통해서 쏟아졌습니다. 아직은 도착설이긴 한데 2일 밤에 대만에 도착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3일 낮에 도착하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성 기사가 간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은 국가입니다.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이 이루어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분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쪽에 방문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중국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이 중국 내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취왕 캡처를 해왔는데 중국 내에 그 통신상에 올라오는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계열의 뉘앙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한국은 양측면 눈치를 봐야 하는 끼어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좀 보여드린 자료이기도 한데요.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지금 지지율은 최저를 달리고 있습니다. 평균 40%로 쭉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트럼프 정권과 닉슨 정권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사실은 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가죠. 전쟁, 러시아와 이제 계속해서 척을 지고 있는 것이 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려는 보관도 숨어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이 체크 포인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장 내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혼조권이 굉장히 강하게 감지가 되실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혼조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 주자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했던 종목 위주로 차익 시전 매물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한 1% 미만의 마이너스권이었고요. 그동안 좀 못 달렸었던 아마존 등의 종목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식은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그 기대감을 안고 요즘 흐름이 양호합니다. 상승권 시원한 부분 체크가 가능하시고요. 소비재 쪽은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다 같이 올랐습니다. 특히 코카콜라 같이 실적이 강하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강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유가 하락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크게 밀렸고요. 지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나머지 전반적으로도 뭐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약한 흐름 포착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 하나하나 보실 텐데요. 오늘 눈에 띈 특징주 또다시 원전, 특히 소형 모듈 원전 관련주 뉴스켈 파워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5% 추가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달부터 꾸준히 이 시세 신고가 날 때부터 이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다시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음 보시죠. 이제 정책적인 지원 기대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지난 29일, 7월 29일에 말씀드린 BBB 법안의 수정 법안,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원에 이제 많은 투자 포인트가 신재생에 모아져 있지만 기존의 석탄 등의 전통 연료 지원법도 들어가 있고요.
원자력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 추적 관찰은 필요해 보이고요. 국내에는 아쉽게도 이제 석탄 관련 기업들은 없습니다. 이제 해외 석탄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굳이 이제 연관을 짓는다면 상사 기업이 될 겁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제 좀 같이 말씀드린 부분, 여기에서 자동차 부분도 눈에 띈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20만 대 상한선 철폐가 가능하다면 테슬라, GM, 도요타 등의 기존의 완성차 수혜 기대감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포인트 한 가지와 노조 결정 공장에 대해서 추가 보조금 하고 있는 거, 이거 삭제하는 법안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 현대차, 기아에게도 수혜 기대로 안겨줄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반응 간밤이 있었는데요. 완성차, 부품, 친환경차 손잡고 오르는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인도 쪽이죠. 타타모터스 7%의 급등이었고요. 포드, 도요타, 혼다, GM, 완성차, 글로벌 기업들 같이 오르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친환경차, 수소차, 전기차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자동차 부품주까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전장 부품 관련 기업들도 요즘 시세가 잡히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수출 데이터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개장 전에 발표가 됐고 개장 중계하면서 체크를 해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7월 한국 수출 데이터인데 역대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무역 수지가 아쉽죠. 4달 연속 적자입니다. 이번에 적자 폭이 꽤 깊게 나와서 하방 리스크에 대한 확대 우려감은 존재합니다. 이 안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수출 증가율 우리나라 정점을 찍었을 때가 2021년 5월이었는데요. 그 대비했을 때 양호한 품목들이 3가지가 포착됐습니다. 이 기준선이 100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당히 많이 뛰고 있는 쪽이 자동차 함께 잡히는 상황이고요. 석유 제품단도 기준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차 전지 포착이 되는데요. 빨간 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같이 묶여있는 데이터밖에 없어서 캡처 화면은 이것만 가지고 왔는데 바이오 헬스고요. 이걸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이 검은 라인인데 최근 들어서 기준선 대비했을 때 고개를 내밀면서 위로 향하고 있는 부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함께 녹여서 투자 판단 자리 옮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